본격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10차 변론기일 연기는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10차 변론이 예정된 20일에 형사재판도 있긴 하지만 시간대가 달라 미룰 이유가 없단 겁니다.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윤 대통령 측은 기일을 거부하는 건 아니라면서 시간 조정이라도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재판을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회 측 동의를 얻어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춘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신문은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순으로 2시간씩 배정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2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에 대해선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조 청장이 곧바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실제 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변론에 앞서 헌재에 도착했던 윤 대통령은 변론이 시작한 직후인 오후 2시 10분쯤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양측 대리인단이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날이라는 걸 확인하고 대리인단에 일이 많은 것이 좋겠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먼저 청구인 측 준비되셨습니다. 저 재판장님 방금 그 증거 인부 말씀하신 부분 관련돼서 이진우 진술조서 또는 이진우 피순조서와 관련해서 적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진우는 본 법정에 나와서 재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본 법정에 그 증인 신문을 할 때 적법 절차 변호인이 참여를 하고 또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또 그대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가를 여쭤봤을 때 이준우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들이 곤란하다고 분명히 법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증거 능력을 인정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평일로 다시 한번 좀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술 과정이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까지 전문 법칙을 완화한 증거들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 참작이 되어서 증거로 채택했고 다시 논의를 원하신다면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2회 진술조서 진술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의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조서들의 진술 내용은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2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증거조사 채택한 것은 그 서류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채택한 것이지 진술 내용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조사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하시죠. 네.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공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크기가 요만한 손바닥
조사한다면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증거 채택 기준에 관하여 피청구인 측이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영식 재판관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23 헌나 1 결정,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그리고 2023 헌나 2 결정, 검사 안동환 탄핵 등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